내년에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입시 요강 아직 뭐 확정안이 나온 학교들은 없지만 계획안이 나온 학교들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대학들이 선발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집중적으로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한 20에서 25분 정도 될 겁니다. 예, 가장 먼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모집 인원이 자, 이 보시면 위에 게 특례고요, 밑에 게 수시입니다. 저희 국민이 위에 게 3년 특례, 밑에 게 수시. 특례는 7월에 지원하고 수시는 9월에 지원하죠. 자, 특례는 문과 44에 이과 22, 이 정도의 모집 인원에서 선발을 하고요. 1단계가 서류 100%, 2단계가 서류 70%에 면접 30%,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요 보시는 방법은 지원 학력사항을 보시면 이 정도 점수가 되는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조금씩 점쳐볼 수 있다. 요 점수가 되면 붙는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점수가 됐을 때 이제 지원 고려를 연세대학교는 조금씩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AT는 이게 뉴 SAT 점수 기준이고요. 예, 요 정도 되는 성적들의 학생들인데 연대는 특징이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특례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연대, 고대 둘 다 붙으면은 많은 아이들이 연대를 진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추합이 좀 더 많이 돌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 연대는 추합이 조금 더 덜 도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 면접 30%가 있는데요. 이 면접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AQ, PQ 설명을 해주셨는데 AQ라는 거는요, 교수가 학생한테 해외 어느 나라 살았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 썼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니? 라는 걸 물어보는 인터뷰. 그러니까 1대1 그게 이제 AQ. 인성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은 뭐 아까 하이퍼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인문, 사회, 경제, 국제학에 관련된 제시문을 아이한테 이제 주는 거죠. 혹은 교수가 구두로 물어보거나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화된 답변을 하는 게 심층 면접입니다. 지금 뒤에서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드릴 텐데 연세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수시는 426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인문이 333, 자연이 93. 그러니까 문과 중심으로 좀 많이 뽑게 되죠. 수시는 뭐 여러 전공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대로 언더우드 학부, 하스 계열, IS 2계열, 뭐 그리고 글로벌 인지학부 이런 전공들에서 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 100% 영어 강의를 하는 학부들입니다. 학력사항이 특례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집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례에서 한 68명 정도 되는 애들이 최초합 붙고 얘들은 수시를 안 넣겠죠. 그러면은 성적 좋은 최상위 68명은 빠지는 거예요. 고대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훨씬 넘어가겠죠. 약 한 15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수시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 150, 뭐 한 예를 들어 151등부터 그 이후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수시에 넣고 모집 인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특례에 비해서는 커트라인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특례에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문과는 면접만 보고 이과는 수학시험과 면접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연대와 고대에 비교했을 때 고려대학교가 이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연고대 묶어서 자꾸 설명드리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이후에 취득한 실적을 반영을 안 하죠. 그리고 국제학교 해외에서 다니다가 한국으로 편입했을 때 한국에서 본 SAT나 AP는 또 마찬가지 평가에 반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개별 상담 때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귀국한 학생들이나 한국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연대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수시인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인재, 과학인재 요 두 개 전형이 특기자로 합쳐져서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눠졌죠. 문과에서 188, 이과에서 237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작년 대비 달라진 건 수시는 서류가 50%의 원래 면접이 이게 30%였는데 올해부터 50% 면접 비중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심층 면접에 대한 비중을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입시는 추가 합격 싸움이죠. 최초합 붙은 아이가 그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초합 붙었어도 추가 합격으로 더 위에 대학을 붙으면 그 위로 등록금을 내는데 이 최초합까지는 아이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변별이 돼요. 근데 최초합 끝나고 예를 들어 10명 뽑으면은 1등부터 10등은 성적이 딱 그 등락이 있는데 11등부터 뭐 추가 합격 도는 한 20등까지는 성적이 서류 성적이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변별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을 잘 보면 예비 순위가 땡겨져요. 11등이냐 20등이냐의 차이는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면접이 비중이 연구대 중심으로는 조금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 이 정도 성적 되는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한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면접이 없죠.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요, 스코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연계성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성적이 좀 부족한데 SAT나 IB 점수가 좀 부족한데 전공 연계성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서강대학교는 역전을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성적 중심으로 선발이 되는데 모집 인원이 여기 특례에서 31명 뽑죠. 이 31명이 전부 다 서강대에 등록을 안 해요. 32등부터 서강대 등록을 합니다. 왜냐면은 연고된 은혜들이 서강대를 다 넣기 때문이죠. 네, 그게 서강대학교의 이제 큰 차이점, 큰 흐름이다. 이 부분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고대가 한 그룹이라면은 서강성균 한양대도 한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가 서류 60%, 문과는, 이게 특례죠. 문과는 서류 60%에 국어 20에 영어 20, 이과는 서류 60에 수학 40%,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그 성균관대 필기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요 필기시험은 그냥 패스와 페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애가 성적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안 들어와요. IB가 한 35에서 36, 뭐 요 정도 애매한 성적. 성대를 한번 넣어볼까? 솔직히 성대 커트라인에도 좀 못 미치죠. 그런 아이들은요, 지필을 아주 잘 봐서 100% 지필에서 만점을 받고 역전을 해보자라는 게 성대는 안 먹힙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필기 점수는 패스와 페일인데, 성균관대 필기에서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70점대입니다. 70점대라는 얘기는 성균관대가 필기시험 뭐 국어 한 문제 더 맞추고 수학 한 문제 더 맞추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붙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일단 서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만 필기시험을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이야기를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서류는 괜찮아요. 근데 외국에서 국제학교만 계속 다녀가지고 한국 국어, 한국 수학 해본 적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성균관대 넣지 못할까요? 아니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 만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90점대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만 준비해도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IB에서 이과인데 하이어 레벨을 매스를 했던 애예요. 아니면 AP를 칼큘러스 BC까지 했던 애입니다. 그런 아이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지식에서 있어만큼은 성균관대 요 40%에 들어가는 수학에서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한국어로 변환만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은 3주면 충분합니다. 졸업하고 성균관대 시험 보기까지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영어 SAT 기준으로요, 한 1400에서 1500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그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성균관대 영어 시험 보면은 보통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요런 정도 수준입니다. 별도로 공부할 게 크게 없어요. 국어, IB 하이어 레벨에서 코리안 했던 아이들은 국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성균관대 특징이고, 수시에서도 1507명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아까 서강대도 보셨고 성균관대도 보셨지만 수시에서 서강성균관대는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모집 인원의 한 10% 정도가 해외고 학생들이 선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강대 성균관대는 특례는 몰라도 수시에서만큼은 해외고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선발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특례 자격이 3년 특례가 되는 아이들은 꼭 서강성균관대는 특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넘어가는 게, 수시로 넘어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올해 이제 바뀌었죠. 내년부터 바뀌죠. 여기가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문과가 국어 100%, 이과 수학 100%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서류가 40%씩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성균관대처럼 패스와 페일이 될까요? 지필이? 아닙니다.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지필의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에요. 60%고요.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예상 범위가 쉬워질 전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출제됐던 수준의 문제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획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시험에서. 거기에 서류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즉 한양대는 서류가 좀 부족한데 지필을 잘 봐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아까 성균관대랑 조금 다른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서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될까요?
뒤에서 제가 어떤 흐름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아이들이 선발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수시에서 82명 뽑는데, 아까 저희 한양대학교 매년 저희 학원에서 에세이 강의 해주시던 저희 그 한양대학교 저희 에세이 선생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죠. 특례 영어도 같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 1단계 에세이 100%, 2단계 영어 면접 100%입니다.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에세이 잘 쓰는데,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뉴 SAT에서 에세이 시험 보는데 한 20점 이상이면 합격권에 들어옵니다. 헷갈리나요? SAT 기준으로 1600만점에요. 1400 이상 정도 되는 아이들은 보통 합격권에 들어옵니다. 토플 기준으로 11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은 보통 한양대학교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수시에서 한양대학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문과만 선발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걔들보다 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면 걔들이 붙을 텐데 어떻게 그 정도 되는 애들이 붙는다는 얘기죠? 궁금하죠? 걔네들은 한양대를 지원을 안 합니다. 서강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에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서류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와 면접으로만 뽑기 때문에 서류가 좋은 아이들은 한양대학교를 보통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가이드를 해드린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수시에서 한양대학교에 많이 합격을 한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매년 9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특례에서 이제 내년에 필기시험이 아예 없어지고 서강대학교와 동일하게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데, 중앙대학교가 서류를 포함하는 학교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랭킹이 낮은 학교예요. 그 다음 학교들은 이제 지필이죠. 근데 서류 100%로 그럼 어느 정도 서류 되는 애들이 갈까? 올해 보니까 한 요 정도 성적 되는 아이들이 중앙대학교에서는 최초 합격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중앙대 사례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는 여기가 필기시험을 보죠. 문과는 영어 50에 국어 50%, 이과는 영어 50에 수학 50%, 국제학부는 영어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국어는 사지선다형을 15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500자짜리 논술을 한 문제 출제를 하는 게 국어시험이고요. 수학은 수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문제인데 미적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얘기죠. 영어는 마찬가지 15문항 나오는데 200단어로 써야 되는 영어 논술을 하나 에세이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이대를 지원하는데 조금 까다로워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인데, 수시에서는 국제학부와 영문과, 불문과, 중문과 등을 선발하는 어문계열, 국제학부와 어문계열에서 총 114명을 선발을 하는데, 여기는 필기가 아니고 이제 서류입니다. 아까 연대, 고대, 서강, 성균, 중앙, 한양 이런 학교들에서 보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로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요. 보이시는 화면에 정도의 점수대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화여대는 특히나 연고대 내는 애들이 대부분 넣기 때문에, 여자애들 기준으로 연고대 내는 애들이 대부분 넣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모집 인원만큼 돕니다. 국제학부에서 한 50명 정도 선발을 하면요, 51등부터 이화여대를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등부터 50등은 그 위로 다 빠져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죠. 특례에서 33명 뽑습니다. 서울캠에서 33, 글로벌캠까지 하면 34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상 문과에서는 필기시험으로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죠. 여기가 이제는 서류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점 받아야 할까요? 얘네가 만점이 국어가 80점, 영어가 120점 만점인데요. 국어가 80점 만점은 74, 한두 문제 틀리면은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120만점에 111.3점. 즉, 필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한두 문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용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가면은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학부들을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외대, 특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수시인데, 여기도 서울 캠퍼스 87, 글로벌 캠퍼스 35, 이렇게 해서 총 112명 선발을 하는데, 여기는 수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대와 똑같이 서류로 뽑습니다. 서류로 뽑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상 수시에서 외대 정도 내려오면요, GPA, 내신 이런 게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단 토플이 좀 높아야 돼요. 토플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115점 이상, 토익으로는 990 이상,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로 합격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문과는 서울, 이과는 수원 이렇게 캠퍼스가 나눠져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문과에서 국어 40에 영어 60, 이과에서 영어 40에 수학 60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리고 요게 또 평균 점수입니다. 국어가 100점 만점에 80.5, 영어가 70.9, 수학은 88.3 이런 식이고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고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투와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원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더 어렵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필기로만 100%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한양대가 서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기 100%만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최고가 이과는 경희대가 돼버렸어요. 문과는 외대라면.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가 수학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에서는 국제학부에서 40명 뽑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911명 정도 뽑는데 국제학부에서 40% 정도가 외국고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911명 중에 30명 정도가 해외고 학생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화여대, 한국외대처럼 똑같이 서류종합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B 기준으로는 한 36 이상, 그리고 SAT로는 뉴 SAT 기준으로 한 1400 이상, 아니면 AP 한 2과목 정도 이상 했거나 이런 정도 성적되는 아이들은 보통 경희대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400이 올드 SAT 기준으로 하면은 한 190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국제학부가 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조금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 학원에 그 경희대학교 09학번 TA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원에서 대학에 간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졸업을 했죠. 그 친구는 취업을 잘 했는데 그 친구한테 동기들과 한 학년 위에 선배들한테 어디에 취업을 했는가 싹 한번 조사를 해와라고 하니까 비율상으로는 이렇고 실제 들어간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기구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도 많이 들어갔죠. 삼성, 현대, 기아, 효성, CJ, KT. 그리고 공기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금융권이나 그리고 더불어서는 요 외국계 기업, 로레알 코리아나 LXN LG 뭐 이런 그 외국계 기업까지도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합격을 하는 편입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나오면요. 한과 정원이 한 100명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5대 기업, 그 청문회 때 나온 회사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1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국제학부가 한과 정원이 70명 되거든요. 그 중에 30%가 대기업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대학 네임밸류만 있으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제조업 기반이긴 하나 이제 계속 외국으로 많이 이제 사업들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그 아이들을 전공할 때 그 전공에서 선발할 때 전공에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주요하게 바뀐 이슈들은 이제 중앙대가 서류 100%고 한양대학교가 또 서류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점수대들이 어떻게 들어갈까 어떤 흐름에서 들어갈까에 대해서 제가 흐름 변화를 쭉 한눈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작년에 알파고가 한참 많이 대세여가지고 제가 바둑판 모양으로 좀 그 화면을 구성을 해본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특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수시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 기준이에요. 추합이 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곧 추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연대고대 특례로 최초합되는 애들이요. 요 정도 까만색, 요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고, 서강성균관대와 한양대 최초합되는 아이들이 요 정도 점수대 애들이에요, 보통.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점수대 애들입니다. 최초합이 되는 게. 그리고 요 정도 점수대 애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되느냐. 자, 서울대가 최근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 붙은 아이들은 연고대 아까 저희 학원에 이제 10명 정도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걔들은 다 연고대 빠지겠죠. 걔들이 빠져나가면은 요 연고대 빈자리를 서강성균관대 애들이 채워나갑니다. 서강성균관대 빈자리는 한양대 애들이 채워나가겠죠. 이과는 한양대가 빠지면 이제 서강대로 채워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빈자리는 이제 중앙대 아이들이 채워나가고 요 중앙대 요 빈자리에 마찬가지 요 정도 점수대들이 채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가 발표가 나면 또 요런 식으로 흐름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발표가 나면 요런 식으로 또 특례에서 더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셨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 UD에 비해서 하스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죠. 하스가 합격 통보가 나면은 보통 그래요. 연대 하스 붙고 서강대나 성균관대 붙으면은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죠.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스가 생긴 이래 한 4, 5년 정도 됐는데 하스 붙고 성대 붙었을 때 성대 가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연대 갑니다 결국. 자, 그렇게 가면은 서강 성균관대도 요 정도 점수 애들이 여기에 이제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나 경희대까지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런 흐름의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위권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서류로 바뀌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는 패턴이 예상이 되는 게 연고 서강대 부류와 수시에선 연고대 이렇게 넣는 부류가 있을 거고요. 중위권 애들은 성대 상향으로 하나 넣고 한양대 중대 넣고 수시에서 이대 경희 외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귀국한 아이들은 내신은 요 대학에 가려면은 한 2등급 이내 요 정도 점수대가 나와야 되는데 요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려면은 중간에 편입을 해서 내신이 한 3에서 4등급 정도만 나와도 SAT나 AP 혹은 SAT2 정도로 어느 정도 서류를 커버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에도 얼마든지 진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류 준비를 하면서 지필을 최소로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흐름이 되실 겁니다. 즉 연고 서강대와 서강 한양 중앙 이 두 그룹은 차이가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 자격이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서류 준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대학들이 서류 평가를 다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다 선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나 경희대 외대도 앞으로 차후에 서류로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거 짧게 설명드릴게요. 11학년 1학기 마치고 국내 들어와야 되는 아이들, 귀인 발령 나서 그런 애들은 보통 3학년 1학기 편입하고요. 3학년 1학기 편입하면 국내 고등학교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 업무 마감을 하는 게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전까지는 아이들의 학생부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공란이에요, 거의. 학생부 자료가 대학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특례 지원 언제 하죠? 7월에 하죠. 7월이면요 기말고사도 안 끝났을 때예요. 이해되셨죠? 즉 3학년 1학기 성적이 대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부가 3학년 1학기에 편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하면 낼 수 있어요. 자기가 시험 잘 봤으면 성적표를 스펙으로 내는 개념으로. 대학에서 그렇게 내라고들 권유를 하는데 그건 자율입니다.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 불리하면 안 내고 유리하면 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좀 이 학생은 10학년 2학기에 귀인 발령이 나서 국내고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내신이 한두 학기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생은 적당하게 내신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학교 과목이나 전공에 연계된 SAT나 SAT2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SAT와 TOEFL, AP, GPL 요 네 가지를 서류로서 준비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 성적되는 아이들이 중간에 귀국을 해서 학교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이렇게 계속 서류들로 바뀌고 서류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애는 솔직히 서류는 좀 딸릴 것 같아, 그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지금부터 특례국어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지 라고 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요?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경희대. 근데 외대, 경희대 제가 아까 점수 커트라인 설명드렸죠? 한두 문제 더 안 틀릴 자신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당일의 시험의 운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의 컨디션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지필 준비만 하다 보면 보통 옛날에 흔히 불리던 삼국대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을 목표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저학년일수록 필기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서류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게 입시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편입한 다음에 내신은 그럼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내신 관리하는 거 좀 쉽지 않다던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쉽다라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 과목별로 분석을 해볼게요. 국어가 원점수가 74에서 80 정도 나오는 애면요, 보통 여기 강남에 있는 일반고에서 4등급 나옵니다. 내신 따기 되게 힘든 학교 말고요, 뭐 숙명여고, 뭐 그 경기고 이런 학교들 말고 내신 따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들 기준으로, 강남에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원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 4등급, 65에서 73 정도 나오면 5등급 정도 나와요.
90이 넘어가면 보통 2등급 나오고요. 한 요 정도의 등급을 국수, 영사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아이들이 3.4등급 정도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넘어가서 어느 정도 내신이 이 친구가 요 정도 관리를 해주는데 4학년 때는 사탐이 단위수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사탐은 암기 중심이죠. 암기 중심의 과목만 시간 투자만 해주면은 아이가 내신이 소폭 오르게 됩니다. 요 정도 내신이면요, 성황성균 한양중앙 지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목표가 연고대다. 중간에 기록했는데 연고대를 목표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정도 내신을 가이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정도 찍으면은 요 평균 내신이 2.2등급, 2등급 초반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내신이 나오는 아이들이면 보통 연대나 고대에 합격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중도 기공 내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학생이었어요. 아까 저희 수학 선생님이 다른 학원 막 엄청 좀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3학년 1학기 편입했는데 몽골에서 8년 다녔거든요, 학교를. 근데 얘가 국제학교가 아니고 몽골 로컬 학교를 다녔어요.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는 그 학교를 다녀서 얘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토플 시험 봤더니 한 75 정도 점수 나오는 애였는데, 이 친구가 S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S학원은 뭐 어디 다 S입니다. 저희도 S고요. 한국에 있는 특례학원들 다 S인데 그 지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그 S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얘 성적 딱 보더니 토플도 없고 SAT도 없고 성적표 다 러시아어로 써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너는 뭐 서류가 스펙이 없으니까 한양대 넣고 외대 목표로 해가지고 국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보자 라고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저희 학원에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어머니랑 학생이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도 잘 모르세요. 학교 성적표나 이런 게 다 러시아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1대1로 물어봤습니다. 상장을 받은 게 있네요. 너 이거 무슨 상이니? 전교 1등 상이요. 그래? 전교 1등이었어? 네. 너 몇 년 동안? 저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교 1등 상이야? 네. 잠깐만, 이런 얘기가 다른데? 너 이건 무슨 상이니? 저 올림피아드 나갔었어요. 거기 상 탔어? 네. 어떻게 나갔어? 학교 대표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아이였던 거죠. 근데 영어는 잘 못하는. 근데 그 로컬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던 아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야, 너 한양대 외대 넣을 게 아니라 연고대 중심으로 넣자 해서 연고대다 지원을 했고, 이 친구가 고대 농업과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가 국어랑 영어 중심으로 필기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한양대 갔을까요? 작년에? 올해? 외대 갔을까요? 하나 틀려야 되는데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3학년 1학기에 들어온 친구예요. 3학년 1학기에. 그러니까 편입하자마자 이 친구는 몇 달 후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국어 영어가 돼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애가 만약에 그 S학원에서 다녔다면 학교를 어디 갔을까요? 삼국대를 갔을까요, 과연?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아이가 운이 좋았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요, 이렇게 학생들의 숨겨진 가치를 좀 주도 면밀하게 자세하게 찾아주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